제가 원래 노동 기자였어요. 노동 담당 기자였는데 오마이뉴스에서 노동 담당 기자였는데 현장에서 자꾸 이렇게 뜨겁게 목소리를 내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민주노총 일반노조의 사무국장님이세요. 근데 오늘 마이크 빌려주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알고 보니까 청년백범 소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인재영입으로 백범 인구의 증손이 김용만 씨가 됐잖아요. 막 용만아 부르고 다니는 청년백범. 어릴 때부터 그 백범의 아들이 둘째 아들 김신 장군한테 막 할아버지하고 밥 얻어먹고 있던 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완전 뜨겁게 사는 분인데 와가지고 지금 현충원토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이미 다 아니까 뒤에서 자꾸 지방방송하고 내가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지방방송하고 나한테 어떤 사람 막 컴플레인해요. 누구냐 도대체 저 아저씨 왜 자꾸 먼저 말하냐. 왜냐면 막 10번씩 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가 제가 왜 섰냐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네. 저 너머에 보면 누구 묘가 있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네. 이승만 대통령의 묘역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이승만의 묘역에 올라가서 제가 원래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현충원을 제가 100번 이상 온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는 투어 자체도 이제 오늘 36차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딱 2번 가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랑 그리고 지난주에 혼자 답사 왔을 때. 근데 역시나 내가 올라가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내 감정적으로요. 일단 여러분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 경기도 구리에 가면 여러분 조선왕릉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성계의 묘랑 태조의 묘랑 되게 비슷해요. 예. 네. 나중에 올라가서 보세요. 정말 이야 이 정도 규모야? 묘를 바라보고 우측에 거대한 비석으로 이렇게 대통령 이승만이 걸어온 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사람이에요. 1925년 3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 탄핵을 앞두고 있던 1960년 4월 달에 스스로 하야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까지 24시에 확인하니까 101만 명이 봤더라고. 101만 명. 그래서 나한테 건국전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끝까지 볼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진짜 지난주에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내가 건국전쟁 이야기를 그래도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 그래도 오늘 건국전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것저것 묻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죠. 그리고 건국전쟁 보고서 막 한동훈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그 건국전쟁이 진짜 팩트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건국전쟁에 나오는 역사 여러분 진짜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함께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건국전쟁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들은 뭐냐면요. 그냥 나타난 현상들을 자기 정치인의 입맛에 맞게 탁 취합해서 전체적인 역사는 말이에요. 거대한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흐름을 파악하면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건국전쟁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실제로 당시에 한강철교를 1950년에 여러분 이틀 뒤에 폭파시켰을 때 그 부교에서 건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강철교 옆에, 한강 인도교 옆에. 그거 봐라. 민간인 죽은 거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막 왜곡해서 이거를 풀어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그걸 서사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서사하고 있고 제대로 된 팩트에 대한 검증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짧게 해가지고 이거 봐라 100만 명 이상 봤으니까 우리의 여론은 이렇다 말하는 상황들이 된 거예요. 이곳에 잠드는 유공자에게 위해되는 발언을 하면은 쫓겨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솔직히 무섭진 않은데 제가 여러분 여기 서울연충원에서 아직 오늘 정복과 형사님들 없죠? 대전연충원에서 여러분 저 투어할 때 정복과 형사님들 와가지고 녹취 다 땄어요. 그렇습니까? 네, 진짜로 와서 여러분 녹취 따요. 근데 6시간 투어를 하니까 3시간 듣다가 지쳐서 가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쳐서 가더라고요. 1925년 3월 달에 실제로 탄핵당했을 때 그 탄핵 문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쓴 거예요.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인 상하이를 떠나 5년 동안 해외 체류하면서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허무한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렸고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켰다.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임시정부 의회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교를 부인하고 정부의 행정과 제부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 의정원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를 하고 이로 인해서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했다. 이게 탄핵사유예요, 여러분. 여러분
3.1혁명, 오늘 3.1절이니까 3.1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3.1운동에 대해서. 1919년에 여러분 3.1운동이 여러분 왜 직접적인 여러분 촉발된 계기는 뭐였어요? 10년 동안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1919년에 3.1운동이 여러분 일어나기까지 그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악재가 있었죠. 막 탄압이 있었죠. 일본에 굉장한 수탈이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말 촉매제가 뭐였냐? 1919년 1월 달에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고종이 죽어요.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고종이 임산일에 맞춰서 우리 대한의 의지를 전 세계에 만방에 보여줘야겠다. 물론 이거는 파리강화회로 인해서 파리에 갔을 때 이 우리의 소위 말하는 서포트,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1운동이 기획됐고 실제로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여러분 105년 전 이곳 서울에서 저 간도까지 그리고 제주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3.1 대한의 만세가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대한에 2천만 민중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대한의 만세를 외쳤는데 이 만세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나라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어야겠다고 선언을 한 게 여러분 어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 탄생을 하는데 어디서 탄생을 해요? 어디에서? 그래 위에서부터 합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령에서 탄생을 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서울에서 한성에서 탄생합니다. 세 번째는 상하이입니다. 이 세 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게 1919년 9월 달에 마침내 통합정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지대한 노력을 한 게 안창호예요. 근데 당시에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승만을 대통령을 추대했냐? 당시에는 열강의 힘을 믿었어.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여러분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외교론이 득세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민족 당시에 여러분 3.1운동이 가장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게 여러분 뭐예요? 윌슨의 민족. 아 좋아요. 다 나오네요. 윌슨의 민족 자격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윌슨의 여러분 제자가 있었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프린스턴에서 여러분. 그렇죠. 너무 왜 그래요? 우리 선생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를 받았던 분이 계셨으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어지는데 대통령으로 여러분 이승만을 추대합니다. 근데 이승만 미국에 계시던 이승만이 대통령 이승만이 부임지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부임지로 언제 와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완성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여러분 대통령으로 부임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와요? 1920년 12월에 옵니다. 1년 8개월 만에 왔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안 하겠다면서 미국에 가서 자기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요. 언제? 태평양 회담에 참석하겠다면서 1921년 5월 달에 갑니다. 여러분 오케이. 20년 12월에 왔는데 21년 5월 달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몇 개월 계셨어요? 6개월. 5개월 조금 더 있었어요. 그러면서 탄핵당할 때까지 1925년 3월 달에 탄핵당할 때까지 상하이에 안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자금 모아서 상하이로 줘야 되는데 주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재정을 파탄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여러분 대통령 되고 나서 6년 만에 탄핵당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국가공인 친일파가 이곳 현충원에는 7명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이미 한 명은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저기서 저 현충탑 뒤에 한 명이 잠들어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더 확장 공사 더 멋있게 한다고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지나갔고 국가공인 친일파 현충원에서 만나는 두 번째 국가공인 친일파인데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12명의 국가공인 친일파 중에 11명이 군인이에요. 근데 딱 한 명 문인 출신이 한 명 있어요. 이 양반 백낙준. 혹시 미안한데 연대 나온 사람 있어요? 네, 여기서 들지 마세요. 네. 청년 이한열이 여러분 최루탄에 맞아서 그 백양로죠. 그 백양로 여러분 끝자락에 윤동조 동상 이렇게 넘어 있고 이한열 동상이 우측에 있고 여기 이한열 동상이 우측에 있고 그 건너편에 여러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그 중앙도서관을 바라볼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우측을 보면은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좌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백낙준의 동상이에요. 백낙준. 당연히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니까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 친일파가 됐겠죠. 그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극우 기독교 보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근본적인 모습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냐? 나중에 엄청 오래 살아요. 살기도 진짜 오래 살아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막 장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연세대학교 막 명예총장 되고 막
진짜 뭐 마지막까지 연세대학교로 하는데 이 양반이 왜 국가공인 친일파가 됐는지에 대해서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군인들은 국가공인 친일파의 군인들은 전선에서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일제에 부역을 했어. 근데 이 문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백낙준 같은 경우에는 일제에 부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독교 신문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소녀들이 일제에 여러분 침략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니들이 나가서 천황폐하를 위해 손과 발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녀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근로정신대에서 위안부가 되거나 근로정신대에 가라 그랬어요. 그걸 자기가 신문사 자기가 만든 거에 기독교 신문사에 여러분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장로회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이 청년들을 여러분 전선에 내보내는 것도 이것만으로 내가 충성도를 보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장로회 차원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회 차원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꾸 뭐 우리 숟가락까지 다 빼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회 차원의 애국기 헌납운동을 해요. 애국기 헌납운동. 이 애국은 누구를 위한 애국이에요? 그렇죠. 일본 천황을 위한 일왕을 위한 애국기 헌납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애국기를 여러분 장로회 차원에서 자기가 만든 기독교 신문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전투기를 만들어요. 드디어 이 전투기를 여러분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그게 바로 장로회의 애국기 헌납운동입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낙준이에요. 나중에 문체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교 명예총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현충원에 가장 국가유공자 자리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안장돼 있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이 사람 묘에도 자기가 국가공인 친일파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사람 묘비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청년들과 자기가 만든 기독교 신문사를 이용을 해 총알바지로도 보내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전쟁을 앞뒤에 두고 나고 일하는 동안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안이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하여 왔다라고 묘비에 적혀 있어요. 진짜 역사의 진짜 가장 큰 죄악이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등에 업어가지고 권력을 여러분 쟁탈을 했죠. 박정희가 여러분 군사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출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두환이 여러분 1000여 명의 육사 생도들을 데리고 자기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해줬는데 이것만으로는 친일파 출신의 박정희가 여러분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박정희가 자기의 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63년에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대 대통령이 나와서 박정희가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뭐냐? 드디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운을 나라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했어요. 근데 그 서원 받은 사람 지금 17,500명 정도 되고 서원 받은 사람이 독립운동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한민국 대한민국장 1등급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말 그치던 거 본격적으로 서운을 하기 시작해요. 63년부터 68년까지 쭉 해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나라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네 독립운동 한 거에 대한 인정받는다고 여러분 돈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래요. 근데 내 기록이 부족하잖아요. 내 기록이 없으니까 가서 이 기록을 인정해 주려면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일생 동안 내가 1919년부터 내가 20살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26년을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기록이 부족하다고 보험처럼 여러분 면접 보러 오래. 당시에 여러분 원어총으로 여러분 내가 독립운동을 내가 평생 했는데 내가 독립투사인데 내가 여러분 면접 보러 들어가는데 심사위원이 누가 앉아 있는 줄 아세요? 백낙준이 앉아 있어요. 내가 독립운동을 여러분 26년을 했는데 내 앞에 국가공인 친일파가 나를 심사하겠다고 여러분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님 부족하다고 여러분 또 잘라.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리고 연세대학교 명예총장으로서 일생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이곳에 잠든 거예요. 독재정권 시절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여러분 면접 보는 짓거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어서 영화롭게 살다가 이곳 현충원에 안장된 겁니다. 당시에 전국에서 253개국에 1,100명의 유권자 후보들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광복회와 더불어서 오마이뉴스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여러분 뭘 했냐? 전국에 나오는 1,100명의 후보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돌렸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충원에 잠겨있는 친일파들을 파묘란 말이 너무 세니까 강제이장 혹은 형판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후보자의 여러분 75.6% 죄송합니다. 85%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당선자의 75.6%가 여러분 동의했어요. 국기 포함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분 180석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인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난 진짜 생각나고 진짜 빡치는데 다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는데 여기에 최소한 그러면은 친일파라는 현판이라도 세우자 그랬어요. 그러면 온라인이라도 현충원에 가면 여러분 현충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 검색으로 안장자 찾기 시스템이 있어서 이 사람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오프라인으로 제한되니까 온라인에다가 친일파라고 여러분 명시해놨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민식 장관이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솔직히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단독 기사로 그때 8개 쫙 썼어요. 이런 일을 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여러분 박민식 장관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작년에 5월달, 6월달부터 이제 6월달부터 백선엽을 이제 영웅화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TBS 김현정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한 짓거리 법 만들어가지고 법에도 없는 짓으로 해서 국가의 영웅을 여러분 친일파로 만들었다. 특히 온라인에서 뭐 친일파를 명시해놨다. 이거 자기가 다 없앨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앴어요. 자, 이 양반을 왜 얘기하냐면은 남해 출신, 남해에서 여러분 5선을 했어, 국회의원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연소로 32살에 우리나라의 경찰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총장이 되고 나서 조선일보에 여러분 사주였던 그 방사장이랑 같이 여러분 요정에서 뭘 만들었어요? 경찰 봉사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청룡상입니다. 청룡상. 네, 지금 경찰 출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는 게 그 청룡 봉사상이에요. 그거를 조선일보와 이 만주군 출신의 이 최치한이 같이 만들었습니다.